65세 남성과 57세 여성이 만나 다시 재혼했지만 이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정우, 올해 65세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저는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감정평가사로 일하면서도 늘 냉철하게 살았는데 정작 제 마음은 평가할 수 없더군요. 아내가 떠난 그날 이후로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침대 옆자리가 보였고 저녁이면 혼자 먹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뿐이었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다 동네 베이커리 앞을 지나갔어요. 따뜻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춰지더군요. 유리문 너머로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른 채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참 평온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죠. 그 여성이 조은하였습니다. 57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활기찬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뭘 드릴까요? 저는 아무거나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단팥빵 좋아하세요? 오늘 아침에 구운 건데 아직 따뜻해요. 은하는 봉투에 빵을 담으면서 말했습니다. 손끝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얼마입니까? 2,500원이에요. 자주 오시면 단골 할인도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그 베이커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빵을 사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은하의 밝은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마음속 얼어붙은 무언가를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은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혹시 매일 오시는 건 빵이 맛있어서예요? 아니면 외로우셔서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요. 은하는 웃으며 말했죠. 저도 비슷했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또 상처받을까 봐요. 그래서 빵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하도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요. 그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저도 혼자 지낸 지 오래됐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고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어 주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은하는 이혼 후 홀로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아내를 잃은 후의 공허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빵 냄새가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어느 날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은하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빵만으론 안 돼요. 빵을 나눠 먹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무언가를 나누는 걸 너무 오래 잊고 살았어요. 은하의 작은 웃음이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파동이었지만 점점 커져갔죠.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옆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따뜻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죠.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청춘의 사랑과는 달랐어요. 더 조심스러웠고 더 진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하도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이러다 진짜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면 안 됩니까? 아니, 친구도 좋죠. 근데, 은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도 알았어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감정이 단순한 우정은 아니라는 걸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은하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죠. 은하는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저는요, 정우 씨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뭐가요? 일상이요. 매일이 똑같았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제 남은 시간도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빵 냄새에 이끌려 들어간 작은 가게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은하와의 만남은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은하가 생각났어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65년을 살면서 이런 설렘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시 찾은 감정이었죠. 베이커리에서 차를 마시던 우리는 어느새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게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점점 멀리 걷게 되었죠. 한강변까지 가기도 했고 북한산 둘레길을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정우 씨는 걸을 때 참 조용하시네요. 어느 날 은하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말이 필요 없어서요.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은하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57세 여성의 손길이 65세 남성의 가슴을 이렇게 뛰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은하는 빵만이 아니라 요리도 잘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담당했죠. 부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던 시간이 떠올랐지만 죄책감은 들지 않았어요. 아내도 제가 이렇게 다시 웃는 모습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우 씨, 된장찌개에 뭘 넣으세요? 저는 감자하고 두부를 많이 넣습니다. 아, 저랑 똑같네요. 애호박도 넣으시죠? 당연하죠. 애호박 없는 된장찌개는 인정 못합니다. 이런 사소한 대화가 참 좋았습니다. 취향이 비슷하다는 게, 같은 것을 좋아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음식 취향뿐 아니라 좋아하는 음악도, 영화도, 책도 비슷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만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은하가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민소라라는 분이었죠. 은하보다 1살 많은 58세였는데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아, 정우 씨가 은하가 맨날 얘기하던 그분이시네요. 소라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하가 제 이야기를 했다니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은하 언니가 요즘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세요? 노래도 부르고 화장도 더 열심히 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소라의 말에 은하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은하도 저 때문에 변했다니 그게 참 뿌듯했습니다. 정우 씨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엔 정말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말도 별로 안 하시고. 은하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거울을 보며 옷차림을 신경 쓰게 되었죠.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소라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은하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과 남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저는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면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라는 박수를 쳤어요. 오, 프로포즈 아니에요? 은하 언니, 뭐라고 할 거예요? 은하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정우 씨. 정우 씨와 있으면 일상이 달라요. 매일이 특별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정우 씨,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예요? 네,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혼하고 나서 다시는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무섭기도 했고 자신도 없었죠.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정우 씨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만 함께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은하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걷고 싶었습니다. 소라는 우리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발벗고 나섰죠. 은하의 베이커리에 자주 들러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었어요. 언니, 이 나이에 재혼하는 거 쉬운 결정 아니잖아요. 정말 잘 생각한 거 맞죠? 응, 잘 생각했어. 정우 씨는 좋은 사람이야.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은하 언니 바라보는 눈빛이 진짜예요. 소라의 말을 전해 듣고 저는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까? 나이가 들어서 하는 재혼이 과연 순조로울까? 각자의 습관과 생활 방식이 다를 텐데 잘 맞춰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하가 물었습니다. 정우 씨, 무슨 생각해요? 아니, 아무것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은하는 정말 제 마음을 잘 읽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조금 걱정됩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해서요. 저도 걱정돼요. 근데요, 정우 씨, 우리 나이에 완벽할 순 없잖아요. 그냥 서로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은하의 말이 맞았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저 함께 노력하면 되는 거였죠. 우리는 빠르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거창한 건 필요 없었어요. 작은 결혼식이면 충분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여서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죠. 소라가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두 분 보면 제가 다 설레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은하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요. 사랑의 온도는 빠르게 익어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었어요. 이제 곧 한 가족이 될 거였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저는 이들에게 재혼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아내를 잃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 혹시 배신감을 느끼진 않을까? 일요일 오후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둘 다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가 부른다니 시간을 냈죠. 거실에 마주 앉으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애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아들 민준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건강 문제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딸 지혜가 눈을 크게 떴어요. 만나는 사람이요? 그게 무슨...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 조은아라는 분인데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 좋은 분이야.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2년 됐는데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도 안다. 하지만 아버지도 남은 인생을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롭구나. 외로우면 저희가 자주 올게요. 왜 굳이 재혼까지 하셔야 해요?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저희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식들의 반대는 당연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있었고,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겠죠. 저는 두 아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봐라. 은하 씨를 직접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며칠 후, 저는 은하와 함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처음엔 냉랭했어요. 민준이와 지혜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은하예요. 아버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뭐라고 들으셨어요? 민준이가 딱딱하게 물었습니다. 은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죠. 따뜻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처음엔 말씀이 없으셔서 무뚝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깊은 생각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죠. 그런데 그게 재혼 이유가 되나요? 지혜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다시는 누군가와 살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분이라면 함께 늙어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하의 솔직한 말투에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은하는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이혼 후 홀로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살아온 것, 외로웠지만 견뎌온 것들을요. 저는 여러분 아버지한테서 잃어버렸던 걸 찾았어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이요. 그 말에 지혜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준이도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좋은 분 같아요. 근데 정말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고맙다, 민준아. 며칠 후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생각 좀 해봤어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하 이모님도 괜찮은 분 같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의 허락을 받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준비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을 빌려 가족들과 친한 지인들만 초대했죠. 화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됐어요. 식장에 들어설 때 은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은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5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빛이 났습니다. 떨려요, 정우 씨. 저도 떨립니다. 우리는 버질로드를 함께 걸었습니다. 민준이와 지혜가 앞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어요. 소라도 앞자리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주례는 친구가 맡아줬습니다. 길지 않은 주례사였지만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함께하기로 한 두 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서약을 할 때였습니다. 은하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우 씨, 앞으로 남은 길 함께 가요. 그 말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벅찬 감정이었어요. 저도 은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함께 가겠습니다. 끝까지요. 반지를 끼우는 순간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65세 남자가 결혼식에서 우는 모습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피로연에서 민준이가 덕담을 해줬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은하 이모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혜도 은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모님, 우리 아빠 잘 부탁해요. 좋은 분이에요. 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지혜 씨도 자주 놀러 오세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다시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틀렸어요. 사랑은 다시 찾아왔고 저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녁에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 보금자리였어요. 은하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네요, 정말. 네, 우리 집입니다. 저는 은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을 거라고,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행복에 젖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요. 함께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걸요. 그날 밤의 완벽한 행복은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점 이후엔 내리막이 있다는 것도 저는 곧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생각보다 빨리 식어갔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침이면 저는 6시에 일어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세수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다음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편했습니다. 그런데 은하는 달랐어요. 은하는 베이커리를 운영하면서 새벽에 일어나는데 익숙했지만 은퇴 후엔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날은 7시에 일어나고 어떤 날은 9시까지 자기도 했죠. 정해진 스케줄 없이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움직였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은하의 자유로운 모습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씨,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요? 아침 식사를 하며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장을 미리 계획해서 보는 게 좋았거든요. 글쎄요, 그때 가서 생각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면 되죠. 은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속으론 답답함이 올라왔어요. 계획 없이 산다는 게 제겐 불안했습니다. 거실 정리도 문제였습니다. 저는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했어요. 리모컨은 테이블 왼쪽, 안경은 서랍 위, 신문은 소파 옆 바구니에. 모든 게 정해진 자리가 있었죠. 하지만 은하는 읽던 책을 소파에 펼쳐두고 컵을 여기저기 놓아두고 옷을 의자에 걸쳐두었습니다.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은하의 방식이 그랬던 거죠. 은하 씨, 컵은 여기 두면 안 돼요. 테이블에 자국 남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하가 미안하다며 컵을 옮겼어요. 하지만 다음 날 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우 씨, 제가 또 그랬나요? 미안해요. 은하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답답함이 계속 쌓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도 달랐습니다. 저는 6시 정각에 저녁을 먹는 게 습관이었어요. 혈당 관리도 있고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은하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안 고프면 늦게 먹었어요. 어떤 날은 8시가 넘어서야 식사를 하기도 했죠. 은하 씨, 이제 저녁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
조금만 이따 먹어요. 아직 배가 안 고파요.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몸이 규칙적인 식사 시간에 익숙해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속이 쓰렸거든요. 하지만 혼자만 먹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참다가 혼자 간단히 요기를 하게 됐습니다. 은하가 나중에 알고는 섭섭해했어요. 왜 저 기다리지 않고 혼자 드셨어요? 배가 고파서요. 은하 씨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서 그럼 저한테 말을 하시든가요? 제가 맞춰줄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쌓인 감정들이 터져 나온 거였어요. 제가 맞추는 것만 맞추는 건가요? 은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는 모든 게 계획대로 되어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도 맞추려고 노력했거든요. 은하가 늦잠 자는 것도 이해하려 했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도 존중하려 했어요. 그런데 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은하 씨는 제 방식을 전혀 이해 못 하시잖아요.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왜 매 순간을 계획해야 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안 돼요? 은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산다는 게 제겐 어려웠거든요. 평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은하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 방식만 옳은 걸까? 은하의 자유로움이 틀린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경직된 건가? 다음 날 아침 은하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우 씨, 어젯밤 일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해심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화해했지만 뭔가 껄끄러운 기운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습관이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은하는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맞추려 애썼지만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됐어요. 은하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컵을 놓을 때도 책을 둘 때도 제 반응을 살폈죠.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은하를 억압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 역시 은하에게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저녁 시간을 조금 늦추기도 하고 정리를 덜 신경 쓰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저를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어요. 은하 씨, 제가 너무 강요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정우 씨 입장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솔직히 매번 맞추는 게 힘들어요. 은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작은 균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틈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서로를 위한 노력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배려가 희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방식만 틀린 건가? 옆방에서 은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함께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생활 습관의 차이만으로도 힘들었는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저는 은하 곁으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은하가 살짝 몸을 뒤로 빼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은하가 자리를 피했어요. 손을 잡으려 하면 핑계를 대며 일어났고 포옹하려 하면 어색하게 웃으며 거리를 뒀습니다. 은하 씨,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지만 은하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은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미안해요. 근데 뭡니까? 가까이 있으면 냄새가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냄새라니. 제가 냄새가 난다고요.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온 저에게 그보다 충격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참으려고 했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특히 가까이 있을 때 채취가. 은하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모욕감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진작 말을 하시지. 왜 이제야?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정우 씨 상처받을까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5세의 남자가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제가 냄새가 나다니. 아내와 함께 살 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향수까지 뿌렸는데 그런데도 냄새가 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 몸을 맡아봤습니다. 제 코로는 특별한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하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체취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검사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노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함께 당뇨 전 단계로 보입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체취가 증가할 수 있어요. 당뇨 전 단계라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인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치료하면 나아집니까? 식단 조절과 운동, 그리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면 많이 개선될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2번 샤워를 했어요. 아침에 1번, 저녁에 또 1번. 샤워할 때마다 구석구석 깨끗이 씻었습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을 끊었어요. 채소 위주로 먹고 물을 많이 마셨죠.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걸었어요. 옷도 신경 썼습니다. 섬유유연제를 여러 종류 사서 바꿔가며 써봤어요. 은하가 좋아할 만한 향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은하 씨, 이제 괜찮습니까? 일주일쯤 지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은하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여전히 몸을 살짝 피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노력했습니다. 샤워를 3번으로 늘렸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향수도 더 자주 뿌렸고 옷도 하루에 2~3번씩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하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예민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문제니까 제가 고쳐야죠.
그게 아니라 사실 저한테 트라우마가 있어요. 은하는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 남편 이야기였어요. 전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 냄새가 정말 심했죠. 술 냄새, 담배 냄새에 땀 냄새까지. 그 냄새가 너무 싫었는데 참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아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 씨 냄새는 그때랑 다른데 자꾸 그때 기억이 떠올라요. 그게 제 문제예요. 저는 은하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이성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샤워를 3번씩 하고 옷을 수시로 갈아입고 향수를 뿌리는데도 은하는 여전히 불편해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은하의 트라우마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점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은하는 제 옆에 앉지 않았고 손도 잡지 않았어요. 스킨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은하 씨, 우리 좀 가까워질 수 없을까요? 어느 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정우 씨.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날 밤 은하가 제안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 잠시 각방을 쓰는 게 어떨까요? 각방이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각방을 쓴다니요. 그게 필요합니까? 제가 예민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정우 씨도 편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하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짐을 챙겨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결혼할 때 함께 쓰던 침대가 이제는 은하 혼자 쓰는 침대가 됐어요. 저는 좁은 방의 작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방을 쓰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이게 부부인가? 감정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침 인사는 나눴지만 대화는 줄었고 함께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리적 상처는 계속 쌓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은하는 편해하지 못했고 은하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작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냄새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까지 갈라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폭발은 시간 문제였어요. 각방 생활이 시작되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은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밤에 잠들 때도 혼자였습니다. 모든 게 부딪혔습니다. 취향도 수면 패턴도 생활 리듬도요. 은하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걸 좋아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영화를 보고 예능 프로그램까지 이어서 봤죠. 소리가 작은 방까지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10시면 잠자리에 들어야 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은하 씨,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습니까?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은하가 미안하다며 볼륨을 낮췄어요. 하지만 다음날 또 같은 일이 반복됐죠. 식사 시간도 점점 따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먹었고 은하는 불규칙하게 먹었어요. 함께 식탁에 앉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몇 번이었는데 나중엔 주말에 한두 번 정도만 함께 먹었어요. 오늘 저녁은 같이 먹을까요? 제가 물으면 은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배가 안 고파서요. 정우 씨 먼저 드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지만 동거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하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 소라였나 봐요. 은하는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작은 방까지 들렸습니다. 소라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은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우 씨는 좋은 분이야. 근데 함께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모든 게 안 맞아. 소라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대답은 선명하게 들렸어요. 내가 이기적인 건가? 정우 씨는 나한테 맞추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나는 그게 부담스러워.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노력이 은하에게는 부담이었다니요.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혼자가 더 편한 사람인가 봐. 이게 나인가 봐. 소라가 그렇게 말했나 봅니다. 은하는 혼자가 더 편한 사람이라고요. 그 말이 제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은하가 들어왔습니다.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우 씨 깨어 계셨어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아, 그렇구나. 통화 소리 시끄러웠죠? 미안해요. 은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은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가 더 편한 사람. 그게 은하라고요. 그럼 저는 뭡니까? 은하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인 거죠. 며칠 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하도 알고 있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라 씨와 통화하는 거 들었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부러 엿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들리더라고요. 은하 씨는 혼자가 더 편하다고요. 정우 씨, 아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맞지 않는다는 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쳤어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에 3번씩 샤워하고 식단 조절하고 은하 씨 눈치 보면서 사는데 그래도 부족합니까? 정우 씨,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제가 냄새 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 생활 방식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 존재 자체가 문제입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어요. 은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우 씨도 저한테 맞추라고만 하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매번 정우 씨 시간에 맞춰야 하고 정우 씨 방식대로 살아야 하고 그럼 제가 은하 씨한테 맞춰야 합니까? 제 평생 습관을 다 버리고요? 저도 제 방식을 버리라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처음으로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맞지 않는 거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은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함께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함께 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은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65세 남자가 이렇게 무력하게 우는 모습이 한심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난 또 실패한 사랑이 된 건가?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내를 잃고 다시 찾은 사랑이었는데 이것마저 실패하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재혼을 결심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하와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베이커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산책하던 날들, 결혼식에서 손을 잡았던 순간,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꼬인 걸까요? 사랑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거였나? 다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은 달랐습니다. 각자의 습관이 너무 굳어 있었고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요.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제가 변할 거라고 믿지 않았고 저는 은하가 저를 받아들일 거라고 믿지 못했어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은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자신감 있게 살아왔는데 은하 앞에선 자꾸만 작아졌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인사만 간단히 나누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끝이 보였어요. 우리는 절정으로 치달고 있었고 그 끝엔 이별이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하를 사랑했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가까워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 멀어졌어요. 이 모순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밤마다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이대로 끝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아침 인사도 점점 사라졌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완전히 남처럼 지냈죠. 그날 저녁 은하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은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은하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죠. 많이 울었나 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거실로 나와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손을 계속 비비작거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정우 씨, 은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은하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정우 씨한테 맞추려고, 함께 살아가려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기적인 건가 봐요. 아니에요. 은하 씨 잘못이 아닙니다. 정우 씨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은하의 말이 맞았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죠. 이혼하자는 말씀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정우 씨. 정말 미안해요. 은하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붙잡아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저었어요. 붙잡아봤자 우리 둘 다 더 힘들 거예요. 더 망가질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의 말이 맞았어요.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었죠. 언제 나가실 겁니까? 이번 주말에 나가려고요.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정리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예전에 살던 집이 아직 남아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려고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해진 것 같았어요.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 씨,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은하는 아침부터 짐을 쌌어요. 옷가지, 책, 소소한 물건들.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서 가져온 게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제 방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은하가 큰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저는 은하의 손에서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차까지 날라다 주었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은하는 제가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마지막 짐까지 싣고 나니 차가 꽉 찼습니다. 은하가 운전석에 탔어요. 창문을 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네, 정말 고마웠어요. 정우 씨 만나서 행복한 시간도 있었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랬습니다. 은하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당뇨 조심하시고요. 은하 씨도 몸 관리 잘하세요. 베이커리 일 무리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별하는 부부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했어요. 아니, 차분한 척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럼 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십시오. 은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를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차를 계속 봤죠. 모퉁이를 돌아서 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5세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이 한심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일어나서 거실을 둘러봤어요. 은하가 있던 흔적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놓여있던 은하의 쿠션, 테이블 위에 은하가 좋아하던 꽃병, 냉장고에 붙어있던 은하의 메모지, 모두 사라졌어요. 집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은하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옷장도 비어 있고 화장대도 깨끗했습니다. 은하의 향기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 침대에서 우리가 함께 잤던 때가 있었어요. 행복했던 신혼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재혼은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은하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식사를 차렸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은하와 함께 살기 전의 생활로 돌아간 거죠.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별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서로를 위한 선택이었다고요. 붙잡고 있었다면 우리 둘 다 더 불행했을 거예요. 보내줌으로써 서로에게 자유를 준 거였습니다. 은하도 지금쯤 예전 집에 도착했겠죠. 짐을 풀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은 방의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구나. 처음 아내를 잃었을 때처럼
혼자가 됐구나.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선택이었어요. 제가 은하를 보내주기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 선택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손을 놓아주는 것, 그게 더 큰 사랑일 수도 있겠죠. 눈을 감았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밝은 미소, 함께 산책하던 모습, 결혼식에서의 행복한 표정, 모두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은하 씨, 행복하세요. 마지막 인사를 속으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헤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은하가 떠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은하가 보고 싶었고, 저녁이면 혼자 식사하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됐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 시간대로 살 수 있었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리정돈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집에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단절되면 또다시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동네 노인센터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받습니다. 고민하다가 신청했죠.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처음 센터에 갔을 때는 어색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계셨고 비슷한 또래분들도 계셨어요. 다들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환영합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죠. 저는 주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산책을 도와드렸습니다. 어떤 날은 장기를 두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냥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도 했어요. 김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재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혼자 지내려니 외로워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만. 재혼도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보신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할아버지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시도했어요. 실패했지만 도전은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였죠. 센터에 다니면서 제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을 수 있었어요. 혼자 집에만 있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서 다과회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음식들을 나눠 먹는 자리였어요. 떡, 과일, 차가 준비됐습니다. 김 선생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 할머니가 직접 만든 송편을 건네주셨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맛있습니다. 다행이네. 요즘 손맛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했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은하가 떠올랐어요. 은하도 빵을 만들 때 이런 표정을 지었었죠. 은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서로에게 상처만 될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은하의 베이커리 블로그를 들어가 봤습니다. 은하는 온라인으로도 빵을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블로그가 업데이트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메뉴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종류가 더 다양해진 것 같았어요. 게시글을 읽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매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행복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은하가 매장을 확장했다니 잘 되고 있나 봅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은하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사진 속 은하의 얼굴은 밝아 보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봤던 그 미소였어요. 베이커리에서 빵을 만들 때의 평온한 표정이었죠. 은하는 혼자일 때가 더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은하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혼자 사는 게 편해졌습니다. 제 리듬대로 살고 제 방식대로 생활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누군가와 맞춰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됐죠. 민준이와 지혜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이혼 소식을 듣고 걱정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하자 안심했어요.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지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괜찮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 정말요? 응. 억지로 맞추며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은 것 같구나.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혼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전하신 거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지. 자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재혼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제 삶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 페이지를 넘기고 다음으로 가는 거였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은하와 처음 만났던 가을이 다시 왔어요. 낙엽이 지고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은하의 베이커리 앞을 지나게 됐어요. 확장 공사를 마친 매장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많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은하가 보였습니다. 빵을 포장하며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러다 그냥 지나치기로 했습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 씨? 돌아보니 은하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저를 따라온 거였어요. 은하 씨,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섰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매장 확장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고마워요. 정우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노인센터에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구나.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은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밝은 미소였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은하 씨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네, 저도 괜찮아요. 바쁘게 지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네, 건강하세요, 정우 씨. 은하 씨도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에서 완성된다는 걸요. 붙잡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손을 놓는 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고요. 은하와 저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놓아줬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죠. 이제 우리는 서로를 떠올릴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사이가 됐습니다. 원망이나 후회 없이 추억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노인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 그리고 제 자신과의 시간, 모두 소중했어요. 재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한 페이지였고 그 페이지에는
은하와의 소중한 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인생은 계속되고 저는 계속 살아갈 테니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에서 완성된다. 은하와의 시간은 짧았지만 의미 있었다. 후회는 없다. 이제 나는 다음 페이지로 간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자그마치 하루 평균 3번 남편의 미친 성욕. 왕성한 70대 대물 남편의 과도한 요구. 저는 김영순, 66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27의 과부가 됐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14년 전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골목 모퉁이 꽃길 화원.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뜹니다. 도매시장에 가야 하니까요. 장미, 카네이션, 백합. 손으로 만져보며 골라요. 싱싱한 꽃을 찾는 게 제 일입니다. 7시면 가게 문을 열죠. 꽃잎 물기 닦고 시든 잎 따내고 물 갈아주고 14년 내내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잘 컸고 가게도 자리 잡았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꽃 정리를 마치고 막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동네에선 보기 힘든 차였어요.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죠.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나이는 70 좀 넘어 보였고요. 하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단정했죠.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봤어요. 장미 앞에서 멈춰섰죠. 이 장미 참 싱싱하네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새벽에 직접 골라온 거예요. 오늘 들어온 거라 신선합니다. 역시 주인장 눈이 정확하시군요. 남자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왠지 따뜻해 보였습니다. 장미 20송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장미를 골라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죠. 손놀림이 참 능숙하십니다.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얼마나 하셨는데요? 14년 됐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4년이면 쉽지 않은 시간인데 대단하십니다.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거든요. 포장을 마치고 건넸습니다. 남자가 계산을 하며 말했죠.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꽃을 들고 나갔어요. 차에 올라타더니 천천히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2~3번씩이었죠. 올 때마다 꽃을 샀습니다. 장미, 백합, 튤립. 계절마다 다른 꽃을 골랐어요. 오늘은 뭐가 좋을까요? 남자가 물으면 제가 추천했습니다. 요즘은 튤립이 예뻐요. 그럼 튤립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화는 항상 짧았어요. 하지만 남자는 매번 다정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꽃을 사지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꽃 안 사세요? 제가 물었어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은 그냥 인사하러 왔습니다. 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근처 카페에서요. 순간 당황했어요. 낯선 남자의 제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단골이었고 또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가게를 비우기가
금방입니다. 30분이면 돌아오실 수 있어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가게 문에 잠깐 나갔다 온다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따라 나섰죠. 근처 카페는 조용했어요. 남자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설탕은요? 조금만요. 커피가 나왔어요.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서진우라고 합니다. 김영순입니다. 영순 씨, 좋은 이름이시네요. 남자, 아니 서진우가 말했어요. 제가 어색하게 웃었죠. 꽃집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14년 전부터요. 혼자 하시나요? 네, 혼자 합니다.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으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진우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30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일어서려는데 서진우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네. 영순 씨와 대화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얼굴이 또 뜨거워졌어요. 66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서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진우는 더 자주 왔어요. 꽃도 사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저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새벽 시장에 갈 때도 꽃을 정리할 때도 문득문득 서진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설렘이라는 걸까요? 40년 만에 느껴보는 이 감정.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우는 계속 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렀어요. 꽃을 사러 오기도 했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기도 했죠.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영순 씨, 요즘 많이 바쁘세요? 이 꽃 향기가 참 좋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죠. 어느 날 서진우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손님에게 팔 꽃이 아니라 제게 주려고 가져온 거였어요. 영순 씨,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꽃을 파는 분께 꽃을 선물하는 게 이상한가요? 서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꽃이 아니라 당신이 이 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66평생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꽃을 받았습니다. 서진우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돌아갔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꽃병에 장미를 꽂았어요. 빨간 장미가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오늘따라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서진우는 꾸준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왔습니다. 가게 문 닫고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비가 많이 오잖아요. 결국 차를 태워줬어요. 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죠. 창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영순 씨는 참 대단하세요. 서진우가 말했어요. 뭐가요? 혼자 이 모든 걸 해내셨잖아요. 아들도 키우시고 가게도 운영하시고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평생 아무도 저한테 이런 말 안 해줬거든요. 고맙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서진우가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시간 되세요? 왜요?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 해서요.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서진우 생각만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러는 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죠. 결국 토요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진우가 데리러 왔어요. 제가 입고 나온 옷을 보고 말했죠.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제일 괜찮은 옷이에요. 영순 씨는 뭘 입어도 예쁘십니다.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웠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가격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죠. 비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서진우가 자연스럽게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고 맛있었습니다. 입에 맞으세요? 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식사 내내 서진우는 저를 배려했어요. 물이 떨어지면 채워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챙겨줬죠.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서진우가 말했어요. 영순 씨,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와 계속 이렇게 만나도 괜찮을까요?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순 씨가 좋습니다. 처음 꽃집에서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나이도 많고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도 70 넘었는데요. 서진우가 웃었어요. 저는 진심입니다. 영순 씨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날 밤 대답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서진우는 한결같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났어요. 꽃집 일을 도와주기도 했죠. 이 꽃은 어디에 놓으면 될까요? 저기 선반에 올려주세요. 이렇게요? 네, 완벽해요. 서진우는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 가게 수선집 사장 오미정이 물었어요. 영순아,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그래요?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거짓말. 딱 봐도 알겠는데. 남자 생겼지? 미정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그게, 에이, 좋은 일이잖아. 숨길 거 뭐 있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난 거면 됐지. 영순이 너 평생 혼자 살았는데 이제 좀 행복해도 되는 거 아니야. 미정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서진우가 또 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무릎을 꿇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영순 씨,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들어주세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혼이요? 네. 영순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저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순 씨,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서진우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설레기도 했죠. 시간을 좀 주세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이게 맞는 결정일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서진우는 지금껏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다정했고 배려심 있었고 진심이었죠. 결국 답을 정했습니다. 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진우 씨, 영순 씨 말씀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결혼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진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시기였어요. 친한 사람들만 몇 명 불렀죠. 아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래, 고마워.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어요. 서진우는 양복 차림이었죠. 사진을 찍을 때 서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순 씨 사랑합니다. 저도요. 그날은 정말 행복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진우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넓고 깨끗한 아파트였죠. 꽃집은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순 씨가 좋아하는 일인데 당연히 계속해야죠. 서진우는 제 일을 존중해줬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진우가 커피를 내려줬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정한 말들이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진우 씨도요. 첫 주, 둘째 주까지는 그랬어요. 하지만 셋째 주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서진우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영순 씨,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무거웠죠. 네, 아침부터 미안한데. 그리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당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라니. 진우 씨, 제가 출근 준비를. 금방이에요. 금방. 거절할 틈이 없었습니다. 끝나고 나니 시간이 꽤 지나 있었어요. 서둘러 씻고 나왔죠. 늦었네요. 빨리 가야 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가게로 가는 내내 마음이 이상했어요. 뭐랄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눈 뜨자마자 서진우가 다가왔어요. 영순 씨, 진우 씨, 오늘은 시장 가야 해서 잠깐만이에요. 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